안녕하세요, 환자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 책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당신의 직원은 숫자가 아닌 사람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책 내용 중에 꼭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었던 내용,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느꼈던 그런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제 직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는 이제 회사가 직원을 단순하게 숫자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제목과 같이 이 한 명의 개개인의 이제 인격체,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이제 오너들, 경영진들은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단순하게 어떻게 추상화된 숫자나 그래프, 도형, 이런 식으로 추상화된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이 사람을 추상화된 존재, 추상화된 형태로 인식할 경우에 다른 사람을 굉장히 손쉽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생물입니다. 심지어 이 죽이는 데 있어서 죄책감 또한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책에서 소개하는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실험이 있는데, 그거를 토대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실험은 이제 1960년대에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심리학자가 진행한 실험으로, 이제 해당 실험은 2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이제 선생님 역할, 이제 한 명은 학생 역할을 하고요.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제출을 하고, 이제 학생이 문제를 푸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반복인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낸 문제를 틀렸을 경우에, 선생님은 앞에 있는 30개의 버튼에 전기 충격 버튼을 눌러서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이제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좀 비윤리적인, 비인격적인 실험이었던 거죠. 당연히 1960년대니까 가능했던 실험이었던 것 같고요. 이런 실험인데, 이 실험을 할 때 이제 총 4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룹은 이제 한 방에 같이 있고, 선생님하고 학생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문제를 혹시 학생이 틀렸을 때 선생님은 이제 전기 충격을 가하기 위해 학생 손에 이제 직접 그 전기 충격기를 올려놓고 버튼을 누르게 했고요. 이제 두 번째 그룹의 경우는 같은 이제 공간에 있되, 이제 무선 리모컨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의 이제 고통을 바라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직접적으로 터치는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리모컨만 활용해서 전기 충격을 가하게 했고, 세 번째 집단의 경우에는 같은 공간도 아니고 바로 떨어진 옆방, 실제로 보이지는 않는 그런 공간을 조성했지만, 실제로 이제 고통 소리나 이제 쿵쿵쿵 치는 이런 비명 소리, 그런 감정 공유 같은 거는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룹은 이제 서로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다른 층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반응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실험을 했던 그 과학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거의 2, 3%의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계속하기를 그만할 거다, 이 정도의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책을 읽으면서. 하지만 실험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우선은 첫 번째, 두 번째 실험,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실험 결과는 70%만 계속하기를 이제 중단하고 나머지 30%는 실험을 계속 응했다고 합니다. 이 30%는 실제로 계속 가서 30번째 버튼까지 누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35%의 사람만 계속하기를 이제 중단을 했고, 마지막 30번째 버튼까지 간 사람이 무려 65%, 100명 중에 무려 65명이 30번째 버튼, 이 30번째 버튼은 이제 그 버튼 안에 써 있습니다. 사람을 이제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그 정도의 고통의 버튼이라고, 아마 굉장히 위험한 버튼이라고 표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눌렀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네 번째도 놀랍지만 이 1, 2번째 그룹 같은 방 안에 있고 실험자, 이 피실험자가 두 명이 이제 동시에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30% 사람들은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실험이 그때 당시에 이제 강압적이었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강압적인 환경 속에서는 사람이 30번째 버튼, 즉 다른 사람을 이 환경적인 영향력,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치우쳐서 쉽게 너무나도 그 환경에 매몰돼서 늘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갔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감정이 공유가 이처럼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이제 인간과 다른 인간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바라볼 때 개인적인 인간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위에서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추상화된 형태, 추상화된 개념으로 이제 보여졌을 때는 이제 30번째 버튼을 누르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꺼리낌이 없이 누를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러한 현상들은 더욱더 빈번하고 자주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소규모의 뭐 조직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뭐 몇 명 없을 때는 한눈에 들어오는데 굳이 뭐하러 이제 뭐 사람들을 뭐 추상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뭐 당연히 그래프나 숫자로 볼 뭐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조직이 이제 커지면서 부서가 나눠지고 이제 뭐 층이 구분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발전돼서 이제 건물까지 이제 구분되는 경우가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임원들, 의사결정권자 분들은 이제 그래프나 추상화된 그런 형태로 자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추상화되는 그러한 형태, 이런 조직의 30번째 버튼을 누르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크게 5가지 이제 규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이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이제 만나라.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아무리 조직이 크더라도 뭐 구글 같은 경우,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 야후,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은 아직도 그 많은 뭐 수십만 명, 뭐 수만 명의 인원이 뭐 최대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지금도 갖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제 뭐 조직이 규모가 크고 인터넷이나 이런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 가상현실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오프라인의 유대관계랑은 별개로 이 온라인의 매트릭스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오프라인의 그 유대관계, 즉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그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4가지 이제 사회적인 관계 형성의 호르몬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교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수를 유지하라입니다.
이제 뭐 덤바의 규칙이라고 다들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시 시대부터 우리 이제 인간은 이제 한 그룹, 한 부족이 150명 정도까지 이제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한 부족이 이제 150명을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뭐 조직적으로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외적인 이 트러블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갖고 한 조직은 크게 150명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이 최소한 이제 밀집된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인간 대 인간 관계의 형성, 커뮤니케이션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내 도움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직접 받는 방법입니다. 유명한 일화인데 이 일화는 굉장히 이제 뭐 많은 책들에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일화고요. 뭐 말컴 글래드웰 뭐 저서의 뭐 아웃라이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서에도 많이 소개된 내용이죠. 실질적으로 뭐 방사선사의 경우라든지 뭐 방사선사가 이제 업무 능률이 뭐 떨어진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방사선을 통해서 환자의 피드백을 받고 업무 능률이 개선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콜센터 직원이 실제로 이제 콜센터 그 내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편지를 받고 내가 이런 콜센터 덕분에 내 삶이 뭐 개선됐다라는 내용을 받고 콜센터의 실질적인 업무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든지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상대방 그 고객을 직접 만나서 그 고객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력을 받고 있고 실제로 느끼고 있는지 그 느낌으로써 이 보람감과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내 그 사명감을 느끼게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이 온라인이 되면은 당연히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는 거고 직원은 이제 회사 그리고 자기의 이제 고객을 더욱더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 애사심이라든지 소속감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돈이 아닌 이제 시간을 주어라.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아무리 시간적인 부분을 뭐 진짜 여기서 말한 그 시간적인 부분이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만약에 친구가 이사를 한다고 치면은 어떤 한 친구는 내가 지금 너무 급한데 내가 진짜 이사비는 너한테 보태줄게 미안해 하고 50만 원을 이제 보내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내가 아무리 바쁘지만 너한테는 꼭 갈게. 뭐 제주도에서 올라와서 직접 이제 같이 짐을 나르고 시간을 공유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을 이제 주어라라는 뜻은 이 후자인 친구처럼 같이 시간을 공유해서 같은 이제 경험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으쌰으쌰 하자 뭐 이런 의미지만 실질적으로 직원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물질적인 보상 또한 중요하다고 저는 아직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두 가지를 적절하게 믹스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간도 내어주면서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 충분히 생각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 또한 물질적인 보상 또한 같이 겸하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내심을 가져라 입니다. 이 책에서는 뭐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7일 이상 그리고 7년 미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직원과, 직원 간, 아니면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 이런 관계들, 신뢰 관계는 단순하게 하루, 첫사랑, 갑자기 순간적인 생각,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 도파민이 끌어올라서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그런 게 신뢰 관계와 안정감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그리고 길게는 7년까지는 적어도 바라봐야지 충분한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합니다. 7년까지는 오버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조직과 지금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은 새로 들어오신 신규 입사자, 아니면 경력 입사자 분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던지, 아니면 회사 자체와 나랑 성향이 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아직 1년도 안 된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더 조직과 얼라인 하려고 본인이 노력을 해보고 충분한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처럼 5가지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 내에서 추상화된 개념보다는 인간다운 그 한 사람의 개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인간다운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실제로 사람을 만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수를 유지해라. 150명.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그 고객을 직접 만나거나 피드백을 받아봐라.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들에게 돈이 아닌 시간을 주어라.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인내심을 가져라. 그래야지 신뢰가 형성된다. 총 이런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아마 이제 오늘 이 2번째 시간까지가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새롭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진짜 리더분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적용해서 우리나라 회사의 조직 문화에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훌륭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